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제가 알기로 한 20명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많이 안 들어오신 걸로 봐서 축구를 보러 가신 게 아닌가, 축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랑 오늘 함께 나만의 비즈니스 콘텐츠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화면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보이시죠? 자, 우선은 채팅창을 좀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채팅창에다가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은 10점, 잘 안 들리면은 1점 이렇게 한번 올려줄 수 있을까요? 네, 유빈님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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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아, 좋아요, 좋아요. 정말 잘 들리나 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어, 저와 함께 약 1시간 한 반 정도, 짧은 시간 동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뭐 창업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창업하신 그런 선배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창업을 생각했던 때가 약 27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창업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업이란 뭐 창업이란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뭔가 표면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왜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 그리고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좀 이런 좀 본질적인 것들을 아마 물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었고 또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비전과 꿈이 창업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의 상태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채팅창에다가 현재 나의 컨디션은 몇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라고 한번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디션 점수와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빵점부터 100점까지 현재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100점 별로 안 좋습니다. 빵점. 네, 빵점부터 100점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50점이라고 설교와 강의 준비가 밀려 있다고 합니다. 네, 이유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화면을 좀 다 키면 어떨까요? 오, 네네네. 화면 켜주시면 더 좋죠. 네,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조금 음악을 살짝 틀어드릴게요. 너무 크지 않게. 들리죠? 살짝. 좋습니다. 자, 우리 유빈님은 70점.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와서 너무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영광님은 할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28점. 정확하게 점수를 1점 단위로 주셨어요. 그리고 한빈님 요즘 무기력해서 50점. 예은님은 커피 마셔서 80점. 경진님은 90점. 맛있는 와플 먹어서 행복한데 크림이 너무 많고 느끼해서 10점 감점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함 너무 좋아요. 샤론님은 46점.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잠도 시간도 부족한데요. 정은님은 85점인데요. 오전부터 스케줄이 꽉 차 있었지만 그래도 힘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40점이래요. 일주일 내내 잠을 3, 4시간 자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새벽까지 활동 중인 게 있어서 조금 정신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님은 지금 카메라 켜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평강님은 저녁을 맛있게 먹어서 80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들 각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좀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MK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좀 솔직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나 이거 왜 참여하고 있지를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목요일 저녁 정말 뭐 쉴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뭐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 굳이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이 행사를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 MK 축제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저도 가볍게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솔직함 좋아요. 우리 경지님, 어머니가 추천해서 아주 좋습니다. 뭐 친구 따라왔어요. 이래도 괜찮고. 아니면 뭐 목사님이 강요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어떤 이유인지 솔직하게 좀 적어주세요. 사실 누구나 똑같은 시간, 이 3월 24일 오후 7시 26분에 이 줌 안에서 들어와서 이 MK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 이 행동 자체는 동일합니다. 목사님도 동일하고요. 저도 동일하고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 자체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각각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정은님께서는 엄마가 추천해 주셨지만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배워보고 싶어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영광님은 크리스천 사업가들은 어떠한 차별점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차별점에 중심을 두고 계시네요. 그럼 아마 영광님은 이 행사를 참여할 때 차별점에 대한 관점으로 아마 이 행사를 바라보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노을의 이동영 대표님이나 뭐 윤은성 목사님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차별점의 관점으로 크리스천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셨겠죠. 예은님은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마침 그 주제로 캠프가 진행돼서 신청했다고 하셨고요. 예진님도 아버지가 권유해 주시긴 했지만 좋은 멘토분들을 뵐 수 있다는 기대감과 다른 MK들의 이야기도 궁금했다. 그럼 이제 예진님께서는 멘토분들을 보는과 동시에 다른 MK들과의 그런 교류도 목적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네요. 유빈님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며 꿈을 이루고 싶은데 마음가짐과 초기 창업에 대한 테크니컬한 부분을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테크니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배워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아요. 또 한빈님은 MK로서 비즈니스는 무엇인가 고민이 있어서 답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MK로서겠죠. 네, 누구나 비즈니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고민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하는지는 다르니까 아마 MK로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람님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천이 가능한 건지 무슨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심을 어떻게 잃지 않을지 무슨 노력이 필요한지 등등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보라고 해서 이런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유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각자 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다른 대표님들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것인지 혹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MK로서 혹은 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MBTI 해보셨습니까? MBTI? 여러분 MBTI 한번 적어주실래요? 여러분 MBTI 뭐예요? 저는 뭐 같아요? 저는 뭐 같아요? 저는 MBTI를 막 신봉하고 그러진 않지만 저는 MBTI가 ENFP예요. 딱 보면 뭔가 ENFP만의 그 느낌 있죠. MFP만의 그 약간 활발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죠? 약간 똘끼가 좀 느껴지는 그런 MFP. 네, 좋아요. 아, 우리 한비님, ENFP. 아, 좋아요.
ENTJ. ENFJ 좋아요. ENTP 좋습니다. ESTP. 오, 굉장히 다양한 그런 MBTI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분들도 MBTI 해보셨습니까? 우리 김백수 목사님이랑 이다니엘 목사님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다고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요. 그러네, 진짜 아이가 별로 없네. 예진님 아이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MBTI가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우리 정은님이 지금 입모양으로 라고 했죠? 바뀌어요. 그죠? 바뀌는데 어떤 기준이 있대요. 바뀌는 타이밍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MBTI 관련된 강의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는 nature의 시기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혹시 삼둥이 아십니까, 여러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한민국 만세 이게 세 명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같고 환경도 동일한데요. 아이들이 어떤가요? 똑같나요? 다르나요? 신기하죠? 다르죠? 그죠? 대한민국이 만세가 너무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추럴 본 그 성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고 자라면서 부모님과 친구와 학교와 선생님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아이의 성향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어떤 멘토를 만나는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까? 딱 후보군을 보면서 이 정도 부모님이면 좋겠구만. 좋아.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자, 수정란. 딱 이런 느낌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널처 부분까지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초이스의 단계예요. 우리가 머리가 크고 이성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면서 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속 선택하고 그것이 축적이 되었을 때 우리 성향이 또 바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꿈 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은행에 취업을 한 거예요. 막 맨날 숫자를 보고 맨날 이런 막 행정 처리하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합니다.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N 성향에서 S 성향으로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 MBTI가 바뀔 수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주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여러분은 어떤 고유함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환경에 의해서 다양한 선택들을 해왔는데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MK 캠프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 참여한다라는 그 행위는 여러분의 그 선택은 널처에 의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 주도적인 선택에 의한 선택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학교는 널처에 의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도적인 선택에 의한 선택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비즈니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시선을 신경 쓴 선택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오케이, 인정. 그러면 내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나만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선택한 것입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나? 반응은 예, 아니오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라는 거는 아직 못 찾은 거지 결국엔 답은 예, 아니오로 나뉠 겁니다. 그러면은 맞다면은 왜 하고 싶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답이 나왔으면은 왜 하기 싫냐는 거예요. 주도적인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살면서 시험을 잘 보거나 다양한 성취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실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널처의 상태에서 실패하고 성취하면요. 내가 왜 성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면요. 내 주도적인 의도와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취했다면 그게 나의 성취 근육으로 남아요. 실패했다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보지 않고 성공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성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널추의 시기입니까? 아직 널추의 시기입니까? 아니면은 초이스로 넘어와서 주도적인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맞지,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여러분 자신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생각을 계속 해보자는 거죠. MK니까 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MK로서 나는 어떤 주도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그 가정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되게 쫄보로 자라났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유산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번째 아이인데 저희 형 누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유산이 되었고 저도 유산이 될 만한 위기였었고 당시 제일 유명한 박사님도 제가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방금 이 환경을 잠깐 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산을 여러 번 겪으면서 기도로 낳은 아이,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그냥 막 키우시겠어요? 소중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물론 어머니에게는 다 소중하지만 전 더 특별하게 어머니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절대 너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마. 너는 기도로 낳은 아이야. 너는 무조건 교회에 가야 돼. 너는 예배해야 돼. 자기 전에 무조건 기도해야 돼. 식사하면서 기도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 너 공부해야 돼. 어딜 가면 너의 치부 드러내지 마. 너 공부 잘해야 해. 그래서 저는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장 부반장에 나갔고요.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늘 착한 아이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의 눈치를 정말 많이 봐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비웃을지도 몰라요. 지하철을 타고 옆에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핸드폰으로 뭔가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해서 게임을 하지 않아요. 되게 웃기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저는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를 신경 쓰면서 늘 눈치를 봐요. 뇌는 나 딱 봐도 그 교회 오빠 이미지죠. 나 교회 오빠인데? 나 교회 오빠 이미지인데? 내가 이런 거 해도 될까?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 술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삶을 26년째 살아갑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저의 전공이 뭐였냐면은 저는 기계제어공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했었어요. 기계제어공학은 뭐가 잘 될까요, 여러분? 취업이 잘 돼요. 그럼 취업이 잘 되는 거는 제가 원한 널처였을까요? 제가 원한 초이스였을까요? 아니면 저희 엄마 아빠가 원하는 널처였을까요? 저희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런 진로였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꿈이 없었어요.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 늘 남의 눈치 보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을 했지 제가 정말 원하는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이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래요. 그래서 저 졸업 연구로 3D 프린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표정이 어떻습니까? B612로 찍었지만은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꿈도 없는데 바빴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는데 그냥 바빴어 늘. 처음으로 제가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내 초이스의 시기는 뭐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전공까지 선택했는데 왜 하고 싶은 게 없을까? 그때 제가 여길 가게 됩니다. 뭘까요? 네, 군대. 군대에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나왔던 결론이 딱 하나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바로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26살이 될 때까지 널추의 시기에 머물면서 단 한 번도 초이스를 제대로 해본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되는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의 뭔가 충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꿈을 찾도록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꿈을 갖게 돼요. 여러분 되게 설레지 않으세요?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꿈이 생겼대요. 와, 이제부터는 막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왜 공대생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꿈이 없는 동생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꿈이 없는 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공대생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느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더 도와주고 싶다. 내가 10년 뒤에는 이런 꿈이 없는 동생들이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회사도 만들고 싶다. 내가 뭘 할까? 예인 비전이라는 회사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또 흥분하니까 디자이너 동생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내가 회사 만들 건데 좀 로고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오빠 좀 바빠요. 제발 좀 부탁할게 해가지고 로고도 만들어줬고요. 이거 만들려면 또 명함도 필요하겠는 거예요. 야, 미안한데 나 명함도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오빠 바빠요 저. 제발 부탁할게요. 저 5분 만에 명함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도 필요하겠는 거예요.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홈페이지 근데 만드는데 몇백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전 돈이 10만 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5명이 좋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고 이러면서 제가 어딜 가면서 맨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회사 없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꿈 없는 동생들 꿈찾도록 도와주는 예인비전 대표 최혜인입니다. 회사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늘 이렇게 어딜 가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예인비전 대표 최혜인입니다. 하하 이러면서 대표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 했던 얘기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려줘 볼래? 근데 저는 강연을 해본 적도 없고 목소리도 되게 연약하고 이런데 어떡하죠?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외치다 보니까 어느샌가 목소리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두셋 하나 둘 막 이러면서 막 강사 톤이 나오기 시작하고 오씨 막 계속 맨날 1대1로 애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들고 막 세바시 테드 이런 걸 보면서 강연 연습을 하면서 제가 2015년 8월 16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자그마치 40분 동안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꿈이 없는 동생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예인비전 대표 최혜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 학교 졸업 전이었거든요. 학교에 좀 꿈이 없는 좀 아이들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교에 새바시를 만들어 보자. 어떤 새바시? 꿈을 나누는 새바시를 만들어 보자. 여러분 새바시 뭔지 아세요? 알면 끄덕끄덕. 아세요? 오케이. 이거를 만들어 보자. 근데 막 다 비웃는 거예요. 막, 야, 네 공대생이 지금 4학년인데 무슨 새바시를 만들어. 지금 네 취업 준비나 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맨날 막 욕하는 거예요. 엄마도 욕하고 다 욕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어떻게? 뭐 하고 싶었으니까 제가 기획서 만드는 법을 검색했어요. 왜? 공대생이잖아.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기획서도 만들어 보고, 뭐 이름도 한나비라고 만들어봤어요. 제가 한동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한동대학교에서 나누는 비전 강연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야 막 이러면서 한나비라는 이름으로 막 만들어보고 그럼 이 기획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기획서를 한번 검토를 받고 싶다. 누구한테 받을까? 그러다가 제가 세바시 PD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방송국에 방문을 합니다. 막 PD님도 만나고 오고 그리고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카톡방이 있죠. 카톡방마다 다 연락해가지고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친구들을 모집을 하고 얘네들이랑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장소가 또 없네. 장소를 구해야 되니까 학교에 있는 막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막 교수님들 목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제발 이렇게 하고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로고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제가 화장실 소변기 위마다 다 이거 붙이고 다녔거든요. 이거만 붙이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4학년인데 전단지 돌리면서 우리 학교에 꿈을 나누는 그런 새바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닌 거죠. 자, 여러분 다시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꿈이 없는 동생들이 꿈찾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꿈이 없는 동생들을 만나자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강연회가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많이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숙사마다 TV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TV에 우리 이 강연회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생활관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제발 좀 부탁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될까요? 그냥 한번 틀어보세요 해서 5분마다 한 번씩 저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막 10명, 20명밖에 안 왔던 저희 강연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저희가 그때 틀었던 영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영상 하나 공유해 볼게요. 이 공대생의 작은 바램이 어떤 영상으로 이어졌는지. 네, 막 이런 영상들이 5분마다 한 번씩 울려 퍼지기 시작. 박수 한번 주시죠. 와, 제 작은 바람이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대학교에 이런 행사 열잖아요. 그럼 사람들 별로 안 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잘 안 와요. 그런데 3회차 때 자그마치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시작했고, 비전이란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던 저희 학교에 비전이란 단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으며, 제가 졸업한 이후에도 이건 계속 이어졌고요. 중간에는 제 친동생이 여기 리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학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사회에 나와서도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6년간 약 42회차 정도의 이런 청소년 청년들이 모이는 행사를 열고 있고요. 또 11번 정도 전국에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마음껏 소명을 나누는 그 행사를 신촌에서 지금 컨퍼런스를 계속 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인 비전이라는 대표로 계속 막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2017년부터 제가 실제로 예인 비전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작년부터는 밸류브릿지라는 문화 기획사에서 이사로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역 문화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만들었는데 지울까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거의 한 1시간 동안은 얘기해야 되는 짧은 스토리를 제가 지금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창업을 한 그 스토리를 가볍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각자가 스토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창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창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창업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좀 더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회사로 들어가서 그냥 직장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왜요, 왜? 나는 지금 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은 학생이라면, 배울학, 배우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왜 배우고 있는 것인가? 그 끊임없이 왜,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유, 목적,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해 볼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고민의 끝에 창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부터 어떤 창업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떤 문제의식과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 6년 넘게 꿈이 없는 동생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저 스스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비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도 거의 한 1시간짜리인데 빠르게 그냥 넘어가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저는 어떤 비전과 이런 소명과 사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각설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과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여러분이 찾아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환경 속에서, 이 널처의 환경 속에서 아마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관점과 환경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책을 읽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진로가 다양하게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직업이 수만 개의 직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은 100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직업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아마 비즈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원 오브 댐인 거죠. 많은 것 중에 하나이지 이게 우리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될 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요즘의 시대 흐름 자체가 창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시대의 흐름상. 그러니까 이 비전과 이런 진로 또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흐름상에서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볍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5개의 사진을 겹쳐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 5개를 한 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두 개 쓰지 마시고 5개 다 쓰셔야 돼요. 아셨죠? 자, 5개의 사진을 겹쳐놨습니다. 5개 무엇일까요?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빠르다. 우리 예진님, 고양이, 햄버거, 우산, 백종, 양념이 정답입니다. 와, 대박. 진짜 빨라요. 와, 우리 예진님, 혹시 목사님 예진님을 위한 선물 가능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진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이대로 끝나면 아쉬우니까 하나 더 할게요. 자, 한 번 더! 이거 조금 더 어렵습니다. 과연, 자, 5개의 사진이 겹쳐 있습니다. 네, 우리 유빈님이, 우리 예은님, 한빈님, KFC 유재석 스폰 마스크 오리 사진. 자, 땡이고요. 캡틴 아메리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일단은 채팅창에 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5개가 다 맞은 답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 나왔어요. 우리 박정은님, 스타벅스 마스크 치킨 유재석 펭수 정답입니다. 아, 박수 주세요. 좋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퀴즈를 제가 만들었을 때 정말 수백 개의 학교에서 제가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정은님도 선물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은님도. 어, 5개의 사진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2가지, 한 3가지 정도 보이면요. 4번째, 5번째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아니, 막 스타벅스랑 막 펭수랑 유재석이 너무 잘 보이는데 뒤에 치킨과 마스크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의 깊게 정말 보고 끊임없이 봐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 4번째, 5번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4번째, 5번째 문제들이 정말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늘 2가지, 3가지가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늘 다니던 길, 늘 보이는 사람, 늘 보이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2가지, 3가지만 보이고 4번째, 5번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의 비율이 정말 높은 거 아세요? 현재 시간 21세기고요.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대한민국 안에서도 말이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문제를 보고 사시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잠깐 뭐 밖에 나갔다 오는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거쳐왔는데 우리가 늘 보이는 저 유재석, 펭수, 스타벅스만 보이는 나머지 뒤에 있는 치킨과 마스크의 문제들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똑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5에 5를 더하면 얼마예요? 5에 5를 더하면 얼마죠? 좋아요. 주람님 10.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두 숫자를 합하면 10이 나올까요? 어떤 두 숫자를 합하면 10이 나올까요? 네, 뭐 다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지금. 뭐 7, 3이요. 뭐 4.5, 5.5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똑같이 10을 구한다라는 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7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늦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포인트를 짚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기서 질문을 7시 15분에 몇 명이 안 왔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질문이 될 겁니다. 5명이 안 왔어요. 10명이 안 왔어요. 그걸로 끝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7시 15분에 모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이거를 question and answer, problem and solutions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와 어떤 해결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내가 바라보는 게 그냥 질문과 답변이 존재하는 되게 그냥 평범하고 그냥 평면적인 그런 일들로 보이기도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 똑같은 상황 안에서 이거를 문제로 느끼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요즘에 뭘 하고 있죠? 다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그 분홍색이랑 녹색으로 도로에 칠해져 있는 거예요. 분홍색, 녹색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공무원님의 아이디어로 그게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야, 무슨 색깔을 칠해라고 했지만 실제로 색깔 하나 칠했을 뿐인데 도로에 페인트 하나 칠했을 뿐인데 사고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특히나 도움을 많이 받겠죠. 여러분 근데 이거요. 그냥 공무원분의 아이디어 하나로 나온 거래요. 누군가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아, 되게 불편하네 라고 느끼고 넘어갔을 그 모습 안에서 어떤 공무원분은 여기에 색을 칠하면 어떨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는지에 이 관점에 따라서요. 현실을 대하는 뭐가 바뀌어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선순위가 생기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 다양한 선택들을 내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내리시다 보면요. 이제는 세상에 다양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해가지고 이거 정말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 그 문제가 17가지가 되고요. 그 17가지 중에서도 세부 문제가 169가지가 된대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고 있냐는 것이죠. 이 166가지를 위해서 세계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안에 정말 노다지의 그런 뭐 재물이 쏠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업의 기회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의 아이디어에서만 머무는 경우도 많고요.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건물을 바라보더라도 새가 바라보는 것과 개미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여자친구랑 오랜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10일 동안 집 밖에 못 나가고 힘들어하고 있다가 제가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였어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거기에 어떤 명장면이 나오는데 약 한 2분짜리, 1분 조금, 1분 정도의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한번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자, 삼각형 A, B, C가 있어.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높이가 6이고 밑변이 10이야. 넓이를 구해보라. 5초 드립니다.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30이요.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네? 에? 맞잖아요. 30.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30 맞는데? 아
높이가 곧 반지름이니까 6이 아니라 5잖아요. 이건 아저씨가 문제를 잘못 낸 거죠. 시험에서 이러면 다 맞게 해줘요. 규칙 3. 나는 시험이나 성적에는 관심이 없다. 이 삼각형은 존재하네 안 하네? 그야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어떤 바보가 존재하지도 않는 삼각형의 넓이가 30이라고 우기면 그거는 네가 답을 맞히는 데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질문이 뭐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다.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거에 네, 여러분 아까 문제 보시자마자 뭘 느끼셨어요? 저는 속으로 이거 30이지 이러면서 제가 저 수학 좀 잘했거든요. 저 수학 1등급이어서 저 30이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분명히 뭔가 틀렸대. 30이 아니래. 그러면서 속으로 저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러면서 제가 의심을 하면서 봤는데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틀린 문제에서는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없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 바라보는 것들이 틀린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삶을 찾아가는 답을 찾아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얻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가, 내가 지금 어떤 창업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예은님의 시기에, 예진님의 시기에, 우리 정은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기에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지금 어떤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지? 그리고 그 질문은 나에게 맞는 질문인가? 아니면 틀린 질문인가? 이거를 더 고민해보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도요. 이렇게 했어요. 매년 태어나는 2천만 명의 미숙아 중에서 96%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대요. 그중에 400만 명이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국에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문제의 인식을 느낀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신생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니.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야, 우리 그러면은 공모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기관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공모전 내보자. 그죠?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세계 뭐 과학자들과 박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큐베이터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값싼 인큐베이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공급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실제로 미숙아들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죽어나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값이 쌌는데요. 그들에겐 싸지 않았어요. 인큐베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인큐베이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해요. 멀리 떨어진 부모들은요. 전기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문제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미숙아들의 개발도상국 미숙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문제 발견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직접 찾아가야겠죠. 누굴 찾아가요? 개발도상국 미숙아들을.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가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의사들을 인터뷰하고 부모들을 인터뷰해보고 이 환경에 가서 직접 관찰을 하고 그랬더니 발견된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체온 유지였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 개발도상국은 낮에 뜨거워요. 그런데 밤에 너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체온 유지가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값싼 인큐베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사는 부모들이 신생아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진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때부터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저런 태양열을 이제 낮 동안에 받아서 뜨겁게 패드를 달궈서 모포에 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값싼 인큐베이터보다 훨씬 싸고요. 전기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행사 왜 오셨어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널처의 시기인가요? 초이스의 시기인가요? 비즈니스를 한대요. 그럼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비즈니스를 한대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문제는 진짜 문제입니까?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까? 창업가들이 정말 많은데요. 90%가 실패한대요.
실패하는 이유를 통계를 내봤어요. 1위가 뭐였냐면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든대요. 다시 말해서 시장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보지 않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장이 원하는지도 뭔지 모르고 본인이 왜 창업하고 싶은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창업이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선교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그 얘기는 창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사로서 선교적 이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창업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거나 창업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이런 준비의 시기가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 뱀이라는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가 그 초이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만의 문장, 여러분만의 진짜 문제를 한번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사준 퀴즈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네, 빨리 써주세요. 이게 뭘까요? 비행기인데 어떤 비행기일까요? 라이트 형제 비행기. 최초의 비행기 정답. 네, 라이트 형제 비행기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답은 최초의 비행기예요. 자, 이건 뭘까요? 이것은 최초의 축구공 정답입니다. 주람님 정답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전화기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최초의 컴퓨터 정답입니다. 애니악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떤 고등학교 가서 하면요. 최초의 DJ 아니냐고. 와우, 와우 하는 DJ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고요. 최초의 엑스레이 정답입니다. 우리 정은님. 최초의 엑스레이 정답이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화관. 좋아요. 또요? 와, 정답이에요. 우리 한빈님. 와, 우리 원라이트 한빈님. 와, 최초의 사진 정답입니다. 와우, 정답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최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최초인데 지금은 다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어, 여러분 핸드폰 다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전화기 갖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갈까요? 이거 집에 설치할 수 있겠어요? 또 이거 컴퓨터 여러분 지금 다 쓰고 계시죠? 우리 집에 컴퓨터 설치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막 삼성에서 기사가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5톤 트럭이 와가지고 막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 컴퓨터보다 훨씬 기능 좋은 컴퓨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아까 보여드렸던 전화기와 컴퓨터가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 최초의 컴퓨터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거는요. 일단 가볍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첫 번째 진짜 문제를 한번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질문을 갖고 사냐, 내가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냐를 한번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힌트로서 어떤 대상에 내가 관심이 가는가, 어떤 긍휼함을 느끼는가, 또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돕고 싶은가, 좀 여기에 좀 저는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포인트에서 저는 이것을 또한 비전이라고 불러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 해결되었을 때 그 모습, 그거를 한번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프로토타입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은 완벽한 진짜 문제를 발견, 이건 어려우니까 일단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나의 가벼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각자 펜을 들어봅시다. 펜. 자, 펜 가져오세요. 펜. 아이패드도 괜찮아요. 펜과 종이. 펜과 종이 필요합니다. 빈 종이와 펜. 자, 빈 종이와 펜이 필요합니다. 빈 종이와 펜이 필요합니다.
빈 종이와 펜이 필요하고요. 아이패드도 괜찮습니다. 아이패드는 그림 그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행복 도화지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이 여러분 앞에 있는 종이는 지금부터 도화지고요. 그 도화지는 행복 도화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여러분 30년 후라고 적어주세요. 30년 후. 30년 후 적고 바로 옆에 나이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네, 그 30년 후라고 적어서 네, 나이를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63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은 또 뭐 50 몇 이렇게 나오겠죠? 네, 몇 살 적으시면 되고요. 30년 후 몇 살? 다 적으셨습니까? 70대 후반이에요. 아우 좋습니다. 30년 후 적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텐데 어떤 걸 그리냐 30년 후 내가 이 나이 때에 와 내가 이런 모습이면 정말 행복하겠다. 아우 정말 이러면 내가 와 정말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아우 나 정말 이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러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나 정말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나의 행복 정말 이러면 좋겠어요라는 그 행복한 모습을 그림으로 지금부터 그려주세요. 포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만화식으로 귀엽게 그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돈이 많대, 그죠? 어떤 친구는 가족끼리 행복한데 통장에 돈이 또 많아요. 어떤 친구는 어,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뭐 타임즈에도 실린 것 같고요. PD를 하고 있나 봐요.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세계 여행도 가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세계 여행도 가고 있고 집도 삐까번쩍하네요. 회계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행복한 모습을 그리기도 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인생 사는 법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면 나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부터 그림으로 그려주시는데 현재 시간 8시 11분 많이 시간 못 드려요. 대충 그리세요. 8시 14분까지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 그리신 분도 끝났다고 멈추지 마시고 제가 마무리하자고 할 때까지 더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다 그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그린 상태에서 또 계속 그려주시면 돼요. 가족의 모습을 그려도 괜찮고 뭐 내가 하고 있는 일, 뭐 돕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뭐 휴식 때 어떤 휴식을 즐기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집, 방, 뭐 차 이런 거 다 그리셔도 괜찮아요. 건물주 뭐 빌딩 하나 놔두셔도 괜찮고요. 뭐 괜찮으시면 저한테 방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편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톡방에 남겨주세요. 시간 더 필요합니다. 1 남겨주세요. 1. 그럼 제가 1분 더 드릴게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그린 거는 이따가 나중에 뭐 소그룹하고 이럴 때 뭐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그림 그린 것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시고 지금은 지금 2D 그림이잖아요. 물론 다 사람마다 상상력이 다르겠지만 이게 진짜 실제로 펼쳐졌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봐보세요. 건물을 그렸다면 실제 이 건물이 어떤 모습일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가족의 모습이 어떨지, 웃고 있는 모습, 막 되게 하하하호 깔깔깔깔 야 이런 모습, 네,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보면서 슬며시 미소도 한번 지어주시고 이러면서 한번 봐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빈 종이를 하나 더 꺼낼 건데요. 옆에 만약에 공간이 있으면은 그냥 공간에 적으셔도 괜찮고 핸드폰으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이든 그냥 적어볼 거예요. 제가 좀 진지한 질문 3가지를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진지해져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참 진지함을 많이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부터 딱 10분 정도 진지하게 답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3가지 질문 정도를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잔잔하게 진지하게 답변을 써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부터 1번 적고요. 답만 적으시면 돼요. 자, 1번 적으세요. 1번. 1번. 자, 1번 적고. 여러분, 제가 행복한 모습 그려달라고 했잖아요. 정말 행복할 것 같으신가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맞다! 라고 하면은 뭐 이응, 오키, 동의, 보감. 그럼요. 뭐 그럭저럭요. 나름 어떤 방식이든 가볍게 적어주시고요.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가 진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의 자, 지금 제 화면 혹시 보이세요? 제 화면? 제 얼굴 보이시죠? 이렇게 행복 탱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 탱크. 여러분 안에 행복 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약 30년 후 그 모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된 거예요. 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행복 탱크가 점점 차올라가지고 행복 탱크가 꽉 찼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 행복 탱크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콸콸콸 이러면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흘러 넘쳐요. 그래서 이 흘러 넘치는 이 행복을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이 행복을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좀 도와주고 싶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가지죠. 대상과 방법. 그런데 대상과 방법이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그냥 뭐 돈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만의 방법. 뭐 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디자인을 하는 친구면 그들을 위한 어떤 디자인을 해줄 수도 있고 대상도 다양하죠. 청소년이요. 뭐 강남에 사는 뭐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사는 청소년들 원하시는 건가요? 또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그 도와주고 싶은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인가요? 뭐 일어날 힘이 없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그런 청소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청소년 안에서도 고등학생, 대학생, 뭐 중학생 나눠지죠. 중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만의 언어로 구체적인 대상과 여러분만의 언어로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는 시간 한 3, 4분 정도 드릴게요. 편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어떤 대상과 어떤 방법. 여기서 대상은 나와 가족, 친구 제외한 남입니다. 나와 가족, 친구 제외한 남이에요. 다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시간 드릴게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누군가는 답이 되게 자연스럽게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시간 내에 답을 못 할지도 몰라요. 고민은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날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적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 잘 적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세 번째 질문 동시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간 포함해서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왜 하필 많고 많은 대상 중에 그 대상입니까? 왜 하필 많고 많은 방법 중에 그 방법입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유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현재 시간 8시 22분인데요. 8시 한 26분 정도까지, 네, 한 4분 정도 더 드려볼게요. 천천히 고민해보세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채팅창에 1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없나요? 오, 굉장히 잘 정리하셨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방금 이거를 좀 문장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거고, 여러분 그 비전이라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 해석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이 따로 존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냥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토타입의 우리의 진짜 문제, 프로토타입의 비전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방금 2번, 3번에 적었던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적어볼 텐데 어떻게 적을 거냐면요. 나의 비전은 뭐뭐이다의 형태로 적어볼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전은 뭐뭐이다 형태로 적을 거고 2번, 3번에 작성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나의 비전은 뭐뭐이다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의 비전은 이뤄서 의미 없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나의 비전은 청소년 청년들이 꿈을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나의 비전은 어떠어떠 사람들이 뭐 어떠어떠하도록 뭐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불편함이 느껴져야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비전은 나중에 어차피 수정되고 또 비전을 준비하는 내가 성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혹시 다 쓰신 분들은 문장을 보면서 조금씩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다들 왜 이렇게 잘해요? 되게 빨리 하시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적었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혹시 마이크를 켜주실 수 있나요?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순서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적으셨는지. 일단 우리
박정은님? 네, 정은님의 비전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적었습니다. 그 문장으로 아직 정리 덜 된 상태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2번부터 막혔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예은님은요? 저는 쓰다가 다 못 썼는데, 혹시 좀 나중에 해도 되나요? 아직 문장. 그럼요. 얼마든지. 자, 우리 한빈님은 어떠십니까? 네, 한 문장으로 적긴 적었어요. 좋아요. 네, 그럼 발표 그냥 하면 되나요?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게 적은 게 있는데 이게 나의 욕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좋아요. 이게 괜찮아요. 너무 크니까 이게 정말 현실에 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쓴 문장은 그 크리스찬 아니면 또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으로 세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앞부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면 안 될까요? 세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 앞에. 크리스찬 또 사람들이 모여 기업으로 세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좋습니다. BAM이네요. 좋습니다. 우리 차기 BAM 우리 위원님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좋아요. 혹시 주람님은 어떠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네. 되게 부끄럽네요. 저도 좀 욕심을 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죄송해요. 지금 보는 사람들이 또 많아가지고 되게 쑥스럽네요. 아무튼 제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은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죠. 좋습니다. 또 우리 영광님 지금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네, 영광님은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일단 저의 비전은 일단 복음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또는 그 MK들이 이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재정적인 문제나 이제 현실적인 벽에 최대한 덜 부딪힐 수 있도록 재단 기관을 설립하는 그게 비전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연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힘드시면은 바로 우솔님. 들리시나요? 네. 저도 욕심이라서 약간 바라는 점? 비전? 사회적으로 힘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 그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것. 좋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좋습니다. 혹시 요한님 계세요? 정요한님?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네, 잠시만요. 네, 혹시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네, 한번 적어봤는데, 네. 나의 비전은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적어봤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좋아요. 혹시 경진님은 어떠십니까? 네, 잘 들릴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의 비전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저의 비전은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이라는 게 몸, 마음, 영혼 다 말하는 건데 아픈 사람들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진님. 네, 저도 경진 K님이랑 좀 겹치는데, 저의 비전은 영혼력에 건강이 절박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으로 경원님. 저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스킵? 오케이, 스킵. 괜찮습니다. 다 유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비전은 인생의 어떤 단편적인 목적만 지닌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제자를 삼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학교와 기업을 설립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혹시 예은님 준비됐습니까? 네. 저의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목사님들의 비전도 혹시 나눠줄 수 있나요?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김백수 목사님 가능하십니까? 저는 30년 후면은 100살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전에 물론 계획을 세운 일인데 비전 빌리지를 세워서 MK 공동체의 전인적인 돌봄, 케어, 그리고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한 마을에서 같은 공동체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지원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 거기에 대한 꿈을 이미 가진 지가 오래됐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으로 이다니엘 목사님 가능하십니까?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크리스천답게 살도록 외치고 돕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샤론님 계시는 것 같은데 샤론님 가능하십니까? 샤론님? 네. 저는 제 비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계신 분 중에 그 정원혁 대표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비전을 나눠줄 수 있으십니까? 화면 끄신 거? 안녕하세요. 저 지금 자세히 못 듣고 다른 일하다가 분위기 파악하러 들어왔었는데 네네. 저의 어떤 비전을 비전은 꿈꾸고 계시는지. 현재의 비전은 그 알바 구하기도 힘든 청년들에게 월급 주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와, 다들 박수!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강사님이신데 내일 강의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 성경 뭐랄까 비유 중에 하나가 그런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한테 이제 너 이것 좀 해줄 수 있냐 뭐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은 네 할게요 하고 안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하기 싫어요 하고 아버지 걱정이 돼서 해요. 그러면 누가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아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비전을 꿈꾼다라는 거는 비전을 꿈꾸는 것 자체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비전을 꿈꾸는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비전을 꿈꾸는 내가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럼 비전이 왜 필요해?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시험 공부해 보셨죠? 수학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사람과 5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수학을 공부할 때 태도가 같을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내가 선택하는, 내가 오늘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작은 현실의 선택들이 축적이 될 때 우리는 그 축적의 산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뭐 재단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재단 만든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그런 작은 선택들을 해 나갈 때 생각보다 많이 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빠르게 그 비전을 갖게 되잖아요. 그거를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쳐요. 준비가 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여러분 삶에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비전이 성숙해져요. 다듬해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는 시야에서 더 넓은 시야를 보게 되면서 그 비전이 다듬어진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다듬어지고 그 비전이 뭔가 점점 더 수정이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비전을 이뤄가고 있는 내가 성숙해져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언덕들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 언덕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시야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며 내가 당시에는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이 성숙해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품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품고 있는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비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아까 막 말했잖아요. 이 욕심인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저도 이 비전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전력 투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두시지 않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한 10가지 일들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복 플러스 행복. 여러분 제가 행복 탱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먼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이야기 나눴죠.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물어봐요. 예수님 600개가 넘는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뭐죠? 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의 첫째 계명이다.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뭐와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면은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에서 되게 합리적이세요. 내가 굶어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셔서 내가 남을 돕는데 그 안에서 이 채워짐이 있는 과정 가운데 남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마음이 어렵고 내가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데 남을 돕는다? 이건 사실 약간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꿈을 꾸는데 누군가는 나만 행복한 꿈을 꾸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나만 행복한 꿈은 야망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리거든요. 그런데 나만 행복한 꿈은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남을 다치게 해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꿈을 이뤘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행복하고 남을 다치게 하십니까? 그걸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었던 비전들은 이뤄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인다 보여. 너의 미래가 조금씩 더 뚜렷해진다라는 거예요. 세계여행을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세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나라를 가고 싶은지 가려면 얼마가 드는지 이런 걸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겠죠. 5억을 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좀 더 뚜렷하게 바라보게 된다. 세 번째, 흥분하지 말고 말해. 여러분 제가 혹시 이런 비전 얘기 나오니까 좀 톤 올라가고 좀 흥분해하는 거 느껴지세요?
지금 아까는 제가 기침 안 하려고 조심하는데 막 기침 나와도 제가 막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이분들의 열정이요. 이제 찐 비전인가 아닌가가 느껴져요. 이 사람이 그냥 너 꿈이 뭐야? 나 그냥 의사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꿈이 뭐야? 아, 나 어렸을 때 내가 엄청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어떤 의사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나와 같이 힘든 그 아픈데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요즘 이런 걸 하고 있고 막 뜨겁게 본인들이 열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 열정이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의 막 피를 끓게 하는, 여러분이 진짜 남들이 또라이라고 욕하고 바보라고 욕하도 굳이 그거를 해야만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가득한 그런 비전이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꿈을 꾸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더더욱 꿈꾸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 꿈을 보고 또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번째는요, 힘듦은 성장의 마중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뭐 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어떤 꿈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남들이 정해놓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내가 굳이 길을 개척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길이 잘 닦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다쳐요. 힘들고 어려워요. 대신에 그만큼 빠르게 성장해요. 더군다나 청년할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일단 저지르자 아님 말고. 여러분 우린 참 많이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취준생이면 어떻고 백수면 어떻고 재수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고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그걸 이미 다 지났고요. 여러분이 재수생인지 취준생인지 백수였는지조차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기만큼은 우리는 실패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바라보죠. 시험 하나 잘못 망치면은 마치 인생이 망한 것 마냥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막 너무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기에는요. 20대에는 아니 30대에는요.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실패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연습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용돈 모아서 500만 원 모아서 막 비트코인 고고싱 강진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끓는 그 행동들을 실행으로 옮겨보자는 것이죠. 그 실행을 축적해 보자는 것이죠. 그 시도를 마음껏 옮겨보자는 것이죠. 아니면 뭐 어때요? 아님 말고 그잖아요 여러분. 아님 말고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오늘 당장 하거나 내일 해가지고 안 되면 아님 말고 그죠? 그 아님 말고의 자세로 하나하나씩 실패하기 시작했을 때 빠르게 성장하는 게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 되게 어리잖아요. 그죠? 어리잖아요. 많이 실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가치를 느끼는 동료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 반응하는 동역자가 생기고 지지자가 생깁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멘토가 생기는데 멘토는요. 주니어 멘토와 시니어 멘토로 나뉘어요. 주니어 멘토는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약간 여러분보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약간 먼저 나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진짜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 그런데 시니어 멘토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시니어 멘토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뭐 김백선 목사님이나 뭐 정원혁 대표님이나 여러분에게 알바비를 줄 수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직장을 줄 수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과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과 그런 어떤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니어 멘토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생각보다.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예요. 여러분과 같이 어떤 비전을 품고 여러분과 같이 어떤 진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을 도와줄 시니어 멘토분들, 여러분과 함께 꿈을 함께 나눠갈 성장할 이 주니어 멘토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꿈을 이뤄갈 동료와 그것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여러분에게 그런 멋진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와 진짜 신기하네. 너 진짜 운 좋다. 이런데요. 저의 꿈은 저 30년 뒤에 저의 꿈은 비전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디즈니랜드와 같은 그런 놀이동산을 만들어가지고요. 비전과 관련된 컨텐츠를 이 안에 마구마구 넣는 것이죠. 제가 이게 너무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건축가분들도 찾아가가지고 얼마 정도 드는지 물어봤는데 한 몇 조 들 줄 알았더니 몇 천억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원래는 10년 뒤에 비전 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1000명 앞에서 강의하고 싶다라는 꿈을 버킷리스트를 썼는데 그게 한 달 만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비전 센터를 만드는 게 빨리 지어질 수도 있겠다. 더 큰 게 필요해. 그래서 제가 디즈니랜드와 같은 비전 파크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고, 전 이걸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3,000명 이상은 저의 후원자고요. 그 중에 한 명만 100만장자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디즈니랜드에 가는 게 저의 또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꿈을 꿨는데 사회초년생 때 제가 회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갑자기 상해로 출장을 가래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해로 출장을 가가지고 첫 해외에서 호텔을 딱 갔는데 호텔 로비에 디즈니랜드 팜플렛이 있는 거예요. 내 버킷리스트 첫 번째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죠. 상사를 찾아갔어요. 또 센터장님 들어와. 센터장님 제가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디즈니랜드 가는 건데요. 정말 우연하게도 30분 거리에 디즈니랜드가 있네요. 저 여기 안 보내주시면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가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사님 손잡고 같이 주말에 디즈니랜드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해에 설립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디즈니랜드를 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너 진짜 운 좋다. 어떻게 우연하게 거기에 디즈니랜드가 있어?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과거에 제가 버킷리스트를 써놓지 않았다면 이거는 저에게 기회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어떤 꿈을 꾸었고 적어놨고 그게 저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남들이 봤을 땐 우연이지만 제가 봤을 땐 계획된 우연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는 정도만 보이는데요. 내가 어떤 꿈을 갖고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키워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거대로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원래는 애플워치를 살 마음이 없었는데 애플워치를 사야 되겠다라고 당근마켓을 찾아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시계를 차고 다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작은 선택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계획된 우연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번째, 사소한 내 삶에 들어온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멋진 꿈을 꿔도 이상하리만큼 현실이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똑같이 대학교 가야 되고요. 정말 똑같이 취업 준비해야 되고요. 정말 똑같이 인적성 검사해야 돼요. 뭐 대단한 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삶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취업을 준비하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소서를 쓰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그 이유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소한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이 삶이 똑같은데 이상하리만큼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 주인공은 나야 나. 좋아요. 내 인생 주인공은 나야 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런데 그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이 절대자 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이 진실이라 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 삶 이끌어 가실 거니까 라고 그냥 약간 물에 떠다니는 미역처럼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부모님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니면 사회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사회적으로 내가 으스대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나만 행복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주체적인 선택,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의 주인공,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자유의지의 무게감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그걸 많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마지막에는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누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면서 어떤 포인트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거에 대해서 날카롭고 고민해 보시고요.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비즈니스에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진짜 문제의식과 목적의식을 많이 고민해 보는 그런 여러분의 지금 이 청년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요.
옛날에는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요즘엔 자기 위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기도하고 밥 먹었는데 요즘에는 밥 먹기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예배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모태신앙일수록, MK일수록, PK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하나 보면서 위로를 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마이 갓. 어떡해. 아빠. 다시 안 했어요. 시 안 했다고? 응. 왜 갑자기 그 얘기야? 왜 갑자기? 키 안 했어. 그냥 찔리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손으로 안 했다고. 아빠한테 할 얘기 있어? 일어나봐. 너 아니 왜 여기만 들어왔어? 왜 여기만 들어왔어? 왜 여기만 들어왔어? 눈치 보는 거 봐. 너 할 말 있으면 아빠한테 다 할 수 있는 거 알지? 아, 부끄러워야죠. 왜? 아가가 볼까봐. 아가가 볼까봐. 흥이 돼서? 아가가 볼까봐. 아가한테 그렇게 자랑했는데. 야, 너 잠깐만. 아빠한테 할 얘기 뭔데? 아, 다시 조금만. 진짜? 이렇게 들어줘야 돼. 아빠 속상하죠.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배우는 과정이야. 역시 쌤아빠. 쌤아빠 진짜 야. 최고네요. 안아줘. 절대 화내면 안 돼. 아빠 미안. 아니야. 너 진짜 이거 미안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 어? 실수할 수 있어. 아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팬티에다가 오줌 산 적도 있어. 진짜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상 처음 봤을 때 울었거든요. 왜 울었는지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 풀장에 엉덩이 받고 있는 분들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강의 마치고 나서 오늘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쉬 조금 했어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빠한테 물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저와의 시간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갔는데요. 네, 혹시라도 저랑 뭐 교제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일로 여기에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이크를 넘길게요. 그래서 나머지 소그룹 시간에도 아까 비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주시면 좋겠고 이 MK 캠프 위에서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최예인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그룹 하기 전에 그래도 MK들 가운데서 또 대표님께 Q&A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또 Q&A 시간들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다거나 좀 약간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나중에 또 최예인 대표님께서 연락처 주셔서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 한번 또 궁금하신 친구들은 마이크를 켜서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너무 막 강의된 건 아닐 수 있어도 약간 엄청 밝아 보이시는데, 혹시 어릴 때는 부모님에 의한 약간 착한 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셨는데, 그때부터 밝으셨는지 아니면 그 후에 바뀌셔서 밝아지셨는지, 왜냐면 막
방송국 피디님 찾아가고 이런 거 약간 근데 다른 거잖아요. 막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네, 네. 일단은 저는 조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저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굉장히 몸이 약했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반장 부반장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반장을 억지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 반장을 매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사람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남자들은 축구 잘하면 되게 장땡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저의 자존감이 지켜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도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도전했을 때 잘 안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시선이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밥을 혼자 뭐 가게에 들어가서 먹는 거 잘 못하고요. 그리고 뭐 혼자 뭐 고르거나 뭐 휴식 시간에 어디 간다거나 여행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하고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쫄보였어요. 엄청 쫄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독님 찾아가고 제가 JYP도 찾아간 적 있거든요. JYP 막 연예인들도 막 찾아가고 한 적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26년간 하고 싶은 거 없이 살았던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바쳐서 평생 나 이거 이뤄지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꿈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사실 제 입에 누군가 총을 들이밀고 너 이렇게 비전 향해서 살아가면 너 죽는다 해도 난 그래도 비전 향해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가 우리 우솔님에게도 우리 정은님에게도 다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약간 게이지가 차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솔님이 살면서 겪었던 다양한 삶의 경험들, 뭔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지금 되게 많이 머뭇거리고 계시잖아요. 머뭇거렸던 그 후회들,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못했던 실패들,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었던 성취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서 게이지가 차지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거를 발견하는 그리고 몰입하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노래방 가면은 노래 한 곡 부르면 목 다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냥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제가 하는 모든 것들, 제가 선택한 미래의 삶? 이런 게 시작점이 타인에서부터 나왔다면, 타인의 시선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서, 아니면 혹은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행동? 이 시작점이라면, 제 마지막에 있는 삶에서도 저는 주체성이 없는 삶일 걸까요? 왜냐면 첫 시작점이 우선은 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마무리에서도 내 삶의 주체성이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하고,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전문용어로 굉장히 빡세세요. 그래서 되게 약간 극성 엄마 느낌이거든요. 권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예민하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살피고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엄마 앞에서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상처 줬던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상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은 그렇게 하나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엄마를 저에게 주셔서 저가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다른 엄마들 보면은 마치 지지를 해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 응원해 주시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걸 지지해 주시는데 왜 우리 엄마는 본인의 그 니즈와 본인의 욕심에 맞지 않으면 저를 이렇게 저를
마치 꾹두각시 마냥 저를 조종하려고 하시나요? 저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거는 그런 엄마였기 때문에 저에게 발현된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 또한 있더라고요.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말이 되게 조심조심스러워요.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제가 포용력이 되게 넓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화도 잘 쉽게 안 내고 당황도 잘 쉽게 안 하고요. 뭔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누가 저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말을 했을 때 제가 이 포용력이 굉장히 높아요. 이 역치가.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왔나라고 기인된 거를 찾아다 보면은 사실 이게 다 어머니께 왔더라고요. 또 어머니가 저에게 극성으로 했다는 거는 저에게 사랑을 많이 쏟았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법을 제가 배우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단점이라는 거는 그 반대편에 장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작점은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작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그 삶 또한 예진님의 삶이고, 그죠? 예진님의 삶이고 그 삶 또한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조로 봤을 때도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양측으로 갈린 걸로 봤을 때 누군가는 원했던 대통령이 뽑히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뽑히기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를 인정했듯이 사회 구조를 인정했듯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내 삶의 작은 선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거를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인 선택을, 작은 선택을, 노력들을 쌓아가는가. 그게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큼지막한 이 삶의 환경 자체는 조금 뭔가 시작점이 남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예진님이 앞으로 겪어갈 작은 삶의 선택들은 아마 예진님이 충분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것들이 아직은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날이 아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당장 작은 그런 선택들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네, 어떤 심정으로 물어봤는지 감이 좀 지레짐작되긴 하는데 잘 하고 있고 잘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역전한 시키시고 웃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에 공대생을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공대생 들어가고 이제 군대 들어가서 꿈이 생겨서 그 다른 분야 쪽으로 대표님이 되셨는데 거기도 하나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럼 혹시 그 공대생 다녔던 그게 후회가 되시나 아니면 그 분야에 다시 한번 다시 도전을 하고 싶나요? 두 질문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전공이라는 것만 딱 놓고 보면은 전공이란 단어에는 여러분 전공 다들 선택하셨나요 혹시? 네, 전공 겪으셨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는 전공을 선택하면은 디자인 툴만 배우나요? 그 외의 것들도 많나요? 엄청 많죠? 그리고 디자이너들 밤새요 안 새요? 엄청 많이 새죠? 그럼 밤새고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 하더라도 경찰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묵직함이 있잖아요. 직접 겪어봤을 때. 저는 공대생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전공 지식은 저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고 솔직히 전공 지식 자체는 되게 후회가 돼요. 내가 이거 공부할 시간에 다른 걸 쓰면 심리 쪽 공부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공대생으로서 삶을 살 때 제가 이틀에 거의 한 번씩 밤새고 이랬거든요. 그 밤샜던 그 근육이 일단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공대생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을 설계하는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아웃풋을 내는 근육이 저한테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육 분야 왔을 때 타 교육 분야에 있는 강사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이유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능했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전공 지식 자체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공 지식을 공부하면서 겪어왔던 다양한 근육들이 저한테 많이 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6년 동안 공부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요. 자, 이거 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초반에는 엄청 후회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긍정적으로 이것들이 보이는 시기가 찾아왔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담심리학부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주어졌던 그 전공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계 다루는데 굉장히 능하고요.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 트렌드 안에서 제가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 기술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훨씬 더 제가 힘있게 강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정도의 지나고 난 후에 해석으로 보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듯이 초반에는 후회했으나 지금은 좋게 해석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선택의 시기에 다들 고민하잖아요.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좋은 선택이 결정되는 순간은 선택하는 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을 내리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을 때 그 데드라인까지 미친 듯이 고민하고 최대한 많이 정보를 얻고 끊임없이 고민해서 결론이 얻어진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는 선택한 이후에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이 많으시다면은 최대한 고민할 수 있을 만큼 고민 많이 해보시고 그래야 내 선택이 더 값지게 느껴지거든요. 고민 안 하고 선택하면은 좋은 선택이어도 나쁜 선택이 될지도 몰라요. 많이 고민해보시고 그 막연함과 두려움에 많이 머물러 보시고 그래야 다른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런 질문 들었을 때 그냥 전공 선택하면 돼요. 뭐 그냥 선택하면 그대로 가면 되지. 함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비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까 걸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한 명 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 저희 또 소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인 대표님께 좀 이야기 좀 여쭙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님 지금 정은에게 음소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가 되어 있어요. 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긴 했는데 질문이 약간 정리가 잘 안 돼서 마이크를 안 끼고 있었거든요. 약간 저도 약간 눈치 많이 보는 스타일이어서 약간 그런데 이제 보통 눈치를 보면은 이제 위축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뭘 선택을 하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이겨 나가시기 위해서 했던 그런 방법들이나 아니면은 좀 어떻게 해야지 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더 이렇게 나은 방법으로 하기 위한 그 방법 그런 것들이 있으셨으면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일단은 눈치를 보는 거는 제가 지금 33살인데 아직도 못 고쳐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눈치를 보는 거를 오히려 저는 활용을 했어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은 강의 대상자가 저는 한눈에 들어와서 한 명이라도 졸거나 뭔가 딴짓하고 있거나 집중 못하고 있으면 그게 느껴져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멈추고 그분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장에 대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눈치를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자신감이 없을 경우에 눈치를 보게 되면은 이게 되게 자책감도 들고 힘들고 자존감 겁나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는 어떤 축적의 시간을 쌓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축적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축적의 시간은 글쓰기 시간이에요. 정은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일 하루에 1개씩이라도 2개씩이라도 블로그에 글을 써가지고 번호 붙여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 동안에 몰입하고 있는 나만의 어떤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 세계 나밖에 하고 있지 않은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시간 쓰는 거고 내가 이걸 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블로그는 하지만 이것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은 나 혼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굳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루에 작은 시간을 축적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게 나의 어떤 좀 자존감의 역할을 해줄 때도 있더라고요. 이건 되게 현실적인 부분인 거예요. 되게 좀 뭔가 신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저는 복음을 제대로 접했을 때 좀 자유함을 느꼈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느꼈다라는 얘기는 제가 느꼈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아, 내가 원래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럼 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 육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뭔가 내 육체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꼭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꼭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내가 좀 부족한다 한들 그 누가 날 뭐라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신앙적으로도 이런적으로도 발버둥 치고 있으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결론이 뭐였죠? 여전히 눈치 보고 있다. 이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거를 좀 해석하는 능력과 내가 쌓을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계속 쌓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을 그 안에서 느끼는 좀 그런 좀 다방면적인 걸로 제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리면 자연스럽게 또 다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차를 하잖아요, 자동차를. 근데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세차하는 거랑 1년에 한 번씩 세차하는 거랑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세차하면 사람들이 그 차를 더럽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하면은 더러워지나 다시 깨끗해지는 주기가 짧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교제 나누는 시간이 얼라이먼트, 정렬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금 두려움이 엄습하고 남 눈치 보느라 내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그 마음이 정렬되고 그거를 끊임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지속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의 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못 고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